안녕하세요. 진짜 장사 가르쳐주는 양승일입니다. 장사를 10년, 20년 동안 계속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매장 홍보하는 법, 마케팅하는 법, 장사 잘 되는 법, 매출 올리는 법 같은 검색만 해도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 보면 상품력이 본질이다, 아니면 브랜딩이 본질이다, 서비스가 본질이다 같은 진짜 본질을 흐리는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품력 좋고 브랜딩을 잘해도 돈을 못 벌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저는 수원, 구로, 동탄, 평택, 청주를 거쳐서 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찍으려고 집계해봤더니 작년에 매출이 87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올해 1월에 매장을 하나 더 차려서 아마 올해 100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영점으로 매출 100억까지 올리면서 느낀 장사의 본질과 변하지 않는 장사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에 관련된 부분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장사가 잘 되기 위해 브랜딩이 본질이다, 상품력이 본질이다, 마케팅이 전부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장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실 장사의 본질은 그냥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여기 다른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 저랑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을 어떤 프레임에 가두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상품력이 장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레시피를 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브랜딩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브랜딩을 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관련된 교육을 팔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경제학 책 제일 앞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이 제일 우선입니다. 다른 건 그것들을 맞추는 도구들에 불과해요. 상권 분석도 마찬가지고,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다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본질은 그냥 수요와 공급뿐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도구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대표님은 지금 장사를 직접 하시면서 100억 가까이 매출을 내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나요? 사실 장사 잘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비싸게 많이 팔면 됩니다. 보통 몇 명이 왔느냐를 객수라고 표현하고, 얼마나 먹었느냐를 이제 객단가라고 표현하는데, 객수와 객단가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객수 곱하기 객단가가 매출이고, 이게 변하지 않는 장사 공식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피디님. 저희가 브랜딩을 왜 해야 되나요? 많이 팔려고 비싸게 팔려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은 상권이나 좋은 입지를 왜 골라서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오는 곳에 열어야겠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인테리어나 디자인은 왜 잘해야 될까요? 예쁘면 아무래도 손님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이제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다시 많이 오게 하려고 결국 다 객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결국 좋은 상권, 입지, 브랜딩, 스토리,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상품 전부 다 객수랑 객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인 겁니다. 그 자체로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랜딩 정말 잘 된 브랜드들 있잖아요. 한청숯불가든이나 뭐 몽탄이나 청기화타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매장이 어디 강원도 군부대 앞에 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잘 될까요, 그 매장들이? 절대 안 되거든요. 강원도에서는 그 수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관광지에서 손님이 1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을 할 수 있는 상가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 브랜딩을 해야 되나요?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서비스 잘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매장 효율만 따져서 잘 돌아가게만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고깃집이 이제 20개가 있는 곳에 고깃집을 이제 차린다고 해볼게요. 일단 이런 상황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브랜딩이 주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지역에서는 마케팅도 필요하고 서비스도 조금 차별이 필요해요. 이렇게 고깃집이 많은 상권에서는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파사드나 인테리어까지 이제 중요해집니다. 결국 뭐가 따로 이렇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선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손님을 많이 데려오고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건데 좀 막막하지 않나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되죠? 일단 저희가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장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장사 공식 띄워드리고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객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알고 오는 손님, 그냥 오는 손님, 다시 오는 손님이 각각 온라인 객수, 오프라인 객수, 재방문 객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객수는 이제 노출과 전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노출은 이제 손님들이 봤다는 의미고, 전환은 손님들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보여지고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손님이 보고 오게 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님들이 보게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TV 등이 있겠죠. 노출이 이루어지고 이제 오게 하려면 내 매장이나 메뉴에 컨텐츠가 실려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컨텐츠를 실어서 오게 하던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나 타겟 광고 아니면 숏폼들을 활용하셔서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다 그냥 오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에게 노출을 많이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매장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매장을 본 사람들이 매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장의 파사드, 그러니까 이제 전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싶게 하거나 이제 메뉴나 목적이 손님이랑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 외부에 디자인을 좀 실어주거나 주력 메뉴를 이제 현수막이나 배너로 표시를 해주거나 단체가 몇 명까지 되는지 룸이 있다면 룸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는 손님, 재방문 객수입니다. 재방문은 상품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되고 만족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손님들은 저희 매장의 상품력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고 옵니다. 상품력이라면 이제 음식의 퀄리티나 가격, 넓게 보면 서비스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만족도는 주차나 시설, 입지 등을 다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가 안 되고 입지가 안 좋은데 그걸로 자꾸 서비스를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이 공식은 제가 3년 전에 만들어서 매번 가게를 차릴 때마다 실제로 쓰고 있는 진짜 장사 공식입니다. 특정 매장의 입지가 좀 빠진다면 그냥 오는 손님이 적은 거니까 이제 반대로 재방문 객수나 이제 알고 오는 손님이 어떻게 더 많이 올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되고 반대로 마케팅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권에 위치해 있다면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빠지는 자리에 위치해도 알고 오는 손님 숫자로 충분히 손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지가 너무 좋다면 그냥 오는 손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마케팅에 힘을 조금 빼고 그 돈으로 손님의 만족도를 올려서 다시 오는 손님, 재방문 손님이 늘어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장사 공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변하지 않는 장사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공식에 기반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점포나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판단해서 3가지 부류 손님 중 최소 2부류는 오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뒤에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개의 매장을 창업하고 한 번도 망하지 않고 현재도 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